중국 애교부 이런 성명이 나왔네요. 성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입장 발표인데요. 북한의 핵 개발도 반대하지만 제재 일변도의 문제 해결 방식도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럼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죠.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 이후로 중국이 제법 북한을 제재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딜레마가 있는 거죠. 북한 핵은 반대한다. 이 기조는 분명히 유지합니다. 그러나 북한 핵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의 체제가 위협받고 생존이 위태로울 정도로 그렇게 압박을 가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거는 반대하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북한이 붕괴된다든지 체제가 흔들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일관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그 정도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야 핵을 포기할 거 아니냐 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중국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서 그 윗선의 제재는 해볼까 말까 그런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그 윗선의 제재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 다른 나라 같으면은 애시당초 얼마 못 가서 포기하겠죠. 저 리비아나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북한도 그렇게 하겠는가? 아니라고 봐야 옳을 겁니다. 왜냐? 북한이란 체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특수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에도 견디고 초지일간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다 이거죠. 다른 나라 같으면 경제적으로 뭘로 그렇게 압박받고 국민이 고통받으면은 못 견디거든요. 그러나 북한이란 곳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특수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뚫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옳을 거예요. 그러면은 먹고 살지 못할 정도로 모두 그렇게 규제를 하면은 무슨 여력이 있어서 핵 개발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막으면 길이 있다. 이 길이 아니면 저 길이 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 하원에서 5월 4일이죠. 강력한 대북제재법이 압도적 통과를 했어요. 왜 압도적이냐? 하원에서 찬성이 419명, 그리고 반대 1, 기권 11표, 압도적이잖아요. 이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하원 분위기가 충분하게 드러난 것이죠. 이제 상원 통과되고 대통령이 집행하면 되는 것이죠. 아직 상원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북 제재안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정권이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완벽하게 막아버리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할 수도 없고 북한에 공장을 지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지금까지는 러시아다 몇몇 나라 중국 같은 데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용하면은 거기서 벌어들이는 외화는 자연스럽게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이런 걸 다 막아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품 또 업권 거래도 제재한다. 그럼 뭔가 하면은 중국 어선들이 북한 그 수역에서 어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죠. 그것도 이제 계약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그런 업권 거래도 제재한다 이것이죠. 그리고 농산품을 사고 파는 것도 규제. 그러니까 돈줄이라고 생긴 거는 모조리 막자는 것이죠. 이걸 어기게 되면은 그 해당 기업과 그 국가까지 제재를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거래를 하고 살고 싶다면은 지켜라.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당연히 모든 나라가 대놓고 이제 거래를 못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 정도 강력한 게 통과된다. 거기다 또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 온라인상에서 북한이 벌어들이는 그 외화까지도 모두 제재 대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느 길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도 북한은 그 길을 뚫어낼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전에 북한은 외화를 어떻게 벌었습니까?
마약을 판매한다든지 거래한다든지 돈이 되는 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모두 온라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입니다. 강력한 능력과 조직으로는 각국의 은행도 해킹으로 털 수 있고, 그렇죠? 또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면서 투자할 수도 있고, 옵션 거래 같은 데 개입할 수도 있죠. 또 비트코인 여러분 아시죠?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이 온라인상의 화폐지요. 그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개인머니. 아무튼 화폐는 화폐인데 온라인상에서만 거래됩니다. 그래도 사고 팔 수 있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특수성이 뭐냐? 완벽하게 익명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위치도 대상도 알 수 없는 거래죠. 근데 전에 이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가 아마 일본에 있었을 거예요. 주식 거래 시장처럼 거기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는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가 그렇게 비트코인을 소유한 사람들 컴퓨터 연결돼 가지고 개개별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익명 거래라는 것이죠.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오르내림이 강력합니다. 오르고 내리는 격차가 커요. 그래서 또 투기의 대상도 되고 그런다 그러죠. 아무튼 이 범죄 사이트, 이런 사이트들이 특히 해커들이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걸 보죠. 돈을 지불할 때 비트코인으로 지불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길은 있다는 거죠. 몰래 거래할 길은 많이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로도 북한은 뚫어서 위아를 습득하지 않겠냐 이렇게 싶어집니다. 아무리 제재를 해도 굴복하지 않을 것 같다 이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원유를 틀어막는다? 물론 이 대북제재법에는 원유 틀어막는 것까지 다 있어요. 기름이고 뭐고 항공유고 일체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있기는. 막을 거는 다 막자 이건데 과연 그런데 중국에서 원유까지 틀어막겠냐? 이런 이야기죠.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 대북제재법은 상원에서도 통과될 거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몰아쳐도 중국이 최고 한계까지는 규제를 안 할 것은 거의 명확하나하고 또 그 정도의 북한이 굴복하지 않을 것 하는 것도 명확하나하다. 이렇게 봐야 맞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렇다면 트럼프가 지금 지향하는 그 제재는 성공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봐진다는 것이죠. 아직도 미 핵항모 칼빈슨호가 한반도 해역 근방에 머물러 훈련을 하는데 6월까지 전개할 거다 이런 소식이에요. 아직도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강공을 선택한다. 이제 그것도 쉽지 않아지고 있죠. 점점 시간은 흘러가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북한에서 신형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도 했잖아요. 새로운 신형 액체 엔진을 선보였어요. 안정적으로 이제 이 지경인데 그렇지 않아도 3월 한 달 내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부분 옵션을 두고 저울질을 하고 이렇게 살폈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나름대로 이제 결론이 나 있겠죠. 그런데 북한을 공격한다 이런 거가 정말 엄청난 위험을 수반하는 거잖아요. 왜냐? 북한은 핵을 가진 나라다. 핵무장한 국가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거기다가 수도 서울 수도권이 2천만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너무 많은 인구가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휴전선에 늘어져 있는 장사장포 사정거리 뭐 그거는 또 야가다 하더라도 북한은 세계에서 2, 3위 된다는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생화학 무기. 그 생화학탄을 바로 가지고 있는 미사일에 장착해서 세계 어디라도 쏠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난 공격 요소는 뭡니까? 핵미사일, 생화학탄, 그리고 또 사이버 무기. 근데 북한이 또 지금까지 갈고 닦아오는 곳이 사이버 무기입니다.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 숫자가 만여 명이 이른다 그러잖아요. 전에 6,000명 그러더니 또 늘었는가 보죠. 간혹 만여 명 이런 소식이 이제 보이니까요. 여기 대응하는 우리나라는 지금 600명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튼 그 만여 명이 불철주야 연마하고 연구하고 그 길을 파고 있다는 거지요. 공격 루트를 개척하고 아무튼 그 3대 요소가 있는데 핵을 가진 국가와 어떻게 전투를 한다.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기 이제 쉽지 않겠다 이런 것이죠. 점점 그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구나 지금 한국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이 강공을 하더라도 한미 아니면 한미일 이 연합군이 강공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물론 성공은 미국이 비밀리에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에 한국이 빠진다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겠죠? 한국 내의 주한미군이 별도로 이 임의로 전투에 참가한다? 쉽지 않을 일일 겁니다. 한미연합사 또 전시작전권은 미군에 있다 하더라도 좀 불편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지경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전체가 동참하는 분위기로 가긴 갈 겁니다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완벽하게 핵미사일을 막고 생화탄을 막을 수 있다. 확신이 가기 전에는 강공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싸우는 거 반대하리라 봐요. 그저 현상 유지하거나 어떻게 평화로 가는 걸 차라리 원하지 싸우고라도 정리를 하자 이렇게는 할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는 그렇지 않다 그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겠지만은 전체 국민으로는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시간이 이제 더 흘러간다. 이제 물론 북한도 조금 지혜롭게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움직이냐? 미국을 강하게 자극을 안 주고 기술을 발전시켜 간다 이거죠. 이번에도 보세요. 화성 12호가 이게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로 이제 알려진 거 아닙니까? 중장거리. 그런데 이 중장거리 이 미사일 이번에 화성 12호 이 형이 12형 화성 12형 이래야 맞을래나요? 이 로켓은 고각으로 발사돼 가지고 그러니까 바짝 세워 가지고 공중으로 치솟은 것이죠. 고도가 2111.5km 그 높이까지 상승을 한 것이죠. 보통 인공위성이 도는 높이가 400km 이렇게 돌잖아요. 그보다 몇 배를 더 높이 상승했네요. 그래 가지고 바로 거기서 바로 그 밑으로 떨어지는 형국으로 떨어진 것이 787km 이제 비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눕혀서 정상적으로 45도 뭐 이런 각도로 발사하게 되면은 4,000km, 5,000km는 날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사가 1톤급으로 발사했다라니까 탄두 1톤급으로 발사했다니까 500km 탄두를 실으면은 5,000, 6,000km는 훌륭하게 날아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런 이 화성 12호가 왜 또 이번에 크게 주목을 받느냐 하면은 그게 이 화성 12호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미국을 직접 때릴 ICBM급은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북한은 앞으로도 미국을 정말로 직접 때려버릴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이렇게 선보이기보다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하면서 미국을 더 이상 자극 안 하면서 실제적인 ICBM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겠냐. 그러니까는 명분을 안 주면서
미국에 더 이상 큰 명분을 안 주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버리는 그 작전으로 가지 않겠냐 싶어요. 실제로 이번에 발사한 화성 12호 이것도 추진체가 1단으로만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3단 추진체로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1단인데 그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엔진이 지금 80톤급인데요. 이 3개를 묶은단 말이에요. 3개. 3개를 묶으면은 1만 킬로 넘는 거리를 충분하게 날아갈 수 있는 ICBM이 된다는 것이죠. 3개를 묶어버리면은 3개를 묶고 3단 추진체를 쓰게 되면은 미국 전역을 강타할 수 있는 ICBM이 완성된다 이것이죠. 물론 한편에서는 그 2개를 이렇게 묶어도 폭이 3m가 되기 때문에 너무 커서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륙간 탄도탄 3단으로 날아가는 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이 폭이 넓어서 못 날아가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실제 러시아가 예전에 80톤급으로 엔진 3개를 묶어가지고 1만 3천 킬로 ICBM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안 하고 80톤급을 중앙에 놓고 4군데 기퉁이에 무수단급 작은 엔진을 또 붙여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도 그 2배는 날아가지 않겠냐 이런 것이죠. 5천 킬로의 2배. 아무튼 3개 묶으면은 미국 어디라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힘들 것이다가 아니라 북한은 해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봐야죠. 또 재도립을 완성했지 못했지 않냐 뭐 이렇게 또 말하고 그러는데 그거 언제쯤 나온 말인지 전에부터 늘 말하는데요. 그것도 다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겠지요. 이제 그런 걸로 가지고 안위를 삼고 할 형편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와 같이 쭉 진행되다가 보면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라. 더 이상 개발하지 말고 현 수준에서 동결하라 이런 조건으로 트럼프가 또 이렇게 협의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북한에서는 좋다 더 이상 개발을 안 하마 동결하마 하고 대신에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럼 국내 여론도 그때쯤 되면은 싸울 수는 없지 않냐, 평화협정 맺고 서로 우호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론이 또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그때 그 시절에 그 순간에 국가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지 둘 중에 하나죠. 위기를 느껴가지고 평화협정이 뭐고 핵무장하고 정말로 대응하기에는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국내 분위기도 그렇고 여의치 않으면은 평화 쪽으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싸움은 싫어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평화협정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미국은 점점 이제 멀어져 가는 것이죠. 사실은 핵개발 국가와 전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군의 존재는 그때부터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북한이 저토록 ICBM까지 개발해 가지고 미국을 강타하겠다, 미국을 신기를 건드려가면서 하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미국하고 싸우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미국을 점령하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럼 뭐겠습니까? 미국을 견제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한국에서 손 떼고 어떤 사태가 나도 개입을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물론 첫째 목적은 체제 유지용도 되겠죠. 그럼 이제 결국 평화협정까지 가게 되면은 북한이 그토록 갈구하다는 건 일단 성공한다 이렇게 봐야죠. ICBM을 완성하면서 미국이 손을 떼게 하는 효과를 보면은 이제 1단계 완성은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오늘은 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대로 시간을 끌고 가고 보내고 하다가 보면은 이제 길은 그렇게 좁아지는 것이죠. 그 후에 그 다음에는 어떤 길이 보일까? 어떤 길이 예상될까?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현재는 이렇게 나가면은 결국은 평화협정 쪽으로도 갈 수 있다. 그 길이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면은 참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정말 거부감 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냐, 이런 것이죠. 선보이기보다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하면서 미국을 더 이상 자극 안 하면서 실제적인 ICBM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겠냐. 그러니까는 명분을 안 주면서, 미국에 더 이상 큰 명분을 안 주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버리는 그 작전으로 가지 않겠냐 싶어요. 실제로 이번에 발사한 화성 12호, 이것도 추진체가 1단으로만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3단 추진체로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1단인데 그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엔진이 지금 80톤급인데요. 이 3개를 묶은단 말이에요. 3개. 3개를 묶으면은 1만 킬로 넘는 거리를 충분하게 날아갈 수 있는 ICBM이 된다는 것이죠. 3개를 묶어버리면은, 3개를 묶고 3단 추진체를 쓰게 되면은 미국 전역을 강타할 수 있는 ICBM이 완성된다, 이것이죠. 물론 한편에서는 그 3개를, 2개를 이렇게 묶어도 폭이 3m가 되기 때문에 너무 커서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륙간 탄도탄 3단으로 날아가는 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이 폭이 넓어서 못 날아가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실제 러시아가 예전에 80톤급으로 엔진 3개를 묶어가지고 1만 3천 킬로 ICBM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안 하고 80톤급을 중앙에 놓고 4군데 기퉁이에 무수단급 작은 엔진을 또 붙여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도 그 2배는 날아가지 않겠냐, 이런 것이죠. 5천 킬로의 2배. 아무튼 3개 묶으면은 미국 어디라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힘들 것이다가 아니라 북한은 해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봐야죠. 또 재도립을 완성했지 못했지 않냐, 뭐 이렇게 또 말하고 그러는데, 그거 언제쯤 나온 말인지 전에부터 늘 말하는데요. 그것도 다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겠지요. 이제 그런 걸로 가지고 안위를 삼고 할 형편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와 같이 쭉 진행되다가 보면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라, 더 이상 개발하지 말고 현 수준에서 동결하라, 이런 조건으로 트럼프가 또 이렇게 협의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북한에서는 좋다, 더 이상 개발을 안 하면 어떻게 지혜롭게 움직이냐, 미국을 강하게 자극을 안 주고 기술을 발전시켜 간다, 이거죠. 이번에도 보세요. 화성 12호가 이게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로 이제 알려진 거 아닙니까? 중장거리. 그런데 이 중장거리 이 미사일, 이번에 화성 12호 이 형이 12형, 화성 12형 이래야 맞을래나요? 이 로켓은 고각으로 발사돼 가지고, 그러니까 바짝 세워 가지고 공중으로 치솟은 것이죠. 고도가 2111.5km, 그 높이까지 상승을 한 것이죠. 보통 인공위성이 도는 높이가 400km 이렇게 돌잖아요. 그보다 몇 배를 더 높이 상승했네요. 그래 가지고 바로 거기서 바로 그 밑으로 떨어지는 형국으로 떨어진 것이 787km 이제 비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눕혀서 정상적으로 45도 뭐 이런 각도로 발사하게 되면은
4,000km, 5,000km는 날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사가 1톤급으로 발사했다라니까, 탄두 1톤급으로 발사했다니까 500km 탄두를 실으면은 5,000, 6,000km는 훌륭하게 날아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 화성 12호가 왜 또 이번에 크게 주목을 받느냐 하면은, 그게 이 화성 12호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미국을 직접 때릴 ICBM급은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북한은 앞으로도 미국을 정말로 직접 때려버릴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이렇게 선보이기보다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하면서 미국을 더 이상 자극 안 하면서 실제적인 ICBM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겠냐. 그러니까는 명분을 안 주면서, 미국에 더 이상 큰 명분을 안 주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버리는 그 작전으로 가지 않겠냐 싶어요. 실제로 이번에 발사한 화성 12호 이것도 추진체가 1단으로만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3단 추진체로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1단인데 그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엔진이 지금 80톤급인데요. 이 3개를 묶은단 말이에요. 3개를 묶으면은 1만 킬로 넘는 거리를 충분하게 날아갈 수 있는 ICBM이 된다는 것이죠. 3개를 묶어버리면은, 3개를 묶고 3단 추진체를 쓰게 되면은 미국 전역을 강타할 수 있는 늘어져 있는 장사장포, 사정거리, 뭐 그거는 또 야가다 하더라도 북한은 세계에서 2, 3위 된다는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생화학 무기. 그 생화학탄을 바로 가지고 있는 미사일에 장착해서 세계 어디라도 쏠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난 공격 요소는 뭡니까? 핵미사일, 생화학탄, 그리고 또 사이버 무기. 근데 북한이 또 지금까지 갈고 닦아오는 곳이 사이버 무기입니다.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 숫자가 10,000여 명이 이른다 그러잖아요. 전에 6,000명 그러더니 또 늘었는가 보죠. 간혹 10,000여 명 이런 소식이 이제 보이니까요. 여기 대응하는 우리나라는 지금 600명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튼 그 10,000여 명이 불철주야 연마하고 연구하고 그 길을 파고 있다는 거죠. 공격 루트를 개척하고, 아무튼 그 3대 요소가 있는데 핵을 가진 국가와 어떻게 전투를 한다,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기 이제 쉽지 않겠다 이런 것이죠. 점점 그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구나 지금 한국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이 강공을 하더라도 한미 아니면 한미일 이 연합군이 강공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물론 성공은 미국이 비밀리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에 한국이 빠진다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겠죠? 한국 내의 주한미군이 별도로 임의로 전투에 참가한다? 쉽지 않을 일일 겁니다. 한미연합사 또 전시작전권은 미군에 있다 하더라도 좀 불편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지경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전체가 동참하는 분위기로 가긴 갈 겁니다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완벽하게 핵미사일을 막고 생화탄을 막을 수 있다, 확신이 가기 전에는 강공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싸우는 거 반대하리라 봐요. 그저 현상 유지하거나 어떻게 평화로 가는 걸 차라리 원하지, 싸우고라도 정리를 하자 이렇게는 할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는 그렇지 않다, 그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겠지만 줘버리는 그 작전으로 가지 않겠냐 싶어요. 실제로 이번에 발사한 화성 12호
이것도 추진체가 1단으로만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3단 추진체로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1단인데 그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엔진이 지금 80톤급인데요. 이 3개를 묶은단 말이에요. 3개를 묶으면은 1만 킬로 넘는 거리를 충분하게 날아갈 수 있는 ICBM이 된다는 것이죠. 3개를 묶어버리면은 3개를 묶고 3단 추진체를 쓰게 되면은 미국 전역을 강타할 수 있는 ICBM이 완성된다 이것이죠. 물론 한편에서는 그 2개를 이렇게 묶어도 폭이 3m가 되기 때문에 너무 커서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륙간 탄도탄 3단으로 날아가는 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이 폭이 넓어서 못 날아가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실제 러시아가 예전에 80톤급으로 엔진 3개를 묶어가지고 13,000km ICBM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안 하고 80톤급을 중앙에 놓고 4군데 기퉁이에 무수단급 작은 엔진을 또 붙여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도 그 2배는 날아가지 않겠냐 이런 것이죠. 5,000km의 2배. 아무튼 3개 묶으면은 미국 어디라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힘들 것이다가 아니라 북한은 해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봐야죠. 또 재도립을 완성했지 못했지 않냐 뭐 이렇게 또 말하고 그러는데, 그거 언제적 나온 말인지 전에부터 늘 말하는데요. 그것도 다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겠지요. 이제 그런 걸로 가지고 안위를 삼고 할 형편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와 같이 쭉 진행되다가 보면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라. 더 이상 개발하지 말고 현 수준에서 동결하라. 이런 조건으로 트럼프가 또 이렇게 협의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북한에서는 좋다. 더 이상 개발을 안 하마. 동결하마. 하고 대신에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럼 국내 여론도 그때쯤 되면은 싸울 수는 없지 않냐, 평화협정 맺고 서로 우호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론이 또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각도로 발사하게 되면은 4,000km, 5,000km는 날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미사일입니다. 이번에 발사가 1톤급으로 발사했다라니까, 탄두 1톤급으로 발사했다니까 500km 탄두를 실으면은 5,000-6,000km는 훌륭하게 날아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 화성 12호가 왜 또 이번에 크게 주목을 받느냐 하면은, 그게 이 화성 12호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미국을 직접 때릴 ICBM급은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북한은 앞으로도 미국을 정말로 직접 때려버릴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이렇게 선보이기보다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하면서 미국을 더 이상 자극 안 하면서 실제적인 ICBM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겠냐. 그러니까는 명분을 안 주면서, 미국에 더 이상 큰 명분을 안 주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버리는 그 작전으로 가지 않겠냐 싶어요. 실제로 이번에 발사한 화성 12호 이것도 추진체가 1단으로만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3단 추진체로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1단인데 그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엔진이 지금 80톤급인데요. 이 3개를 묶은단 말이에요. 3개를 묶으면은 1만 킬로 넘는 거리를 충분하게 날아갈 수 있는 ICBM이 된다는 것이죠. 3개를 묶어버리면은, 3개를 묶고 3단 추진체를 쓰게 되면은 미국 전역을 강타할 수 있는 ICBM이 완성된다 이것이죠. 물론 한편에서는 그 2개를 이렇게 묶어도
폭이 3m가 되기 때문에 너무 커서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륙간 탄도탄 3단으로 날아가는 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이 폭이 넓어서 못 날아가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실제 러시아가 예전에 80톤급으로 엔진 3개를 묶어가지고 13,000km ICBM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안 하고 80톤급을 중앙에 놓고 4군데 기퉁이에 무수단급 작은 엔진을 또 붙여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도 그 2배는 날아가지 않겠냐 이런 것이죠. 5,000km의 2배. 아무튼 3개 묶으면은 미국 어디라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힘들 것이다가 아니라